네, 그래비티로 감고 다이슨으로 말리고 오늘은 헤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큰 선물 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도 쓰시죠? 요거. 그래비티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거품 잘 나잖아요. 네, 거품 잘. 얘는 낭비벽이 심합니다, 이조 기자는. 낭비벽이 심해요. 아, 이거 광고 할 때마다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광고 막 샴푸 2번씩 눌러 쓰는 이런 애들 어떻게 좀 혼내면 될까요? 많이 써야지 또 소비가 되죠. 그래요. 내수진작을 위해서 내수진작. 저 하나 희생해서 그래? 내수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예, 밥도 2숟갈씩 먹니? 밥은 많이 먹죠. 자, 예, 비난하고 싶습니다. 이주.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볼까요? 예, 미국 시장 S&P 500 기준으로 강보합 정도 상승 시작했고요. 장중에 0.6%까지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우리 시장도 요즘은 좀 그런데 아주 큰 변동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은 빅테크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보시면 다른 데들은 뭐 테슬라 마이너스 0.34, 애플 플러스 0.64, 엔비디아 마이너스 0.54 이런데요. 아마존이 플러스 1.4, 메타가 플러스 1.2, 알파벳이 플러스 2.7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진이 높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서 승자가 계속 승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여기 마진이 높아진다는 부분들과 포함해서 네. 달러 약세가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내용을 볼 때 이 달러로 인한 이익 증가분 외에 뭐 나머지도 좀 안 좋았다 이러면 이제 좀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들어가서는 네. 평가를 좀 다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 즉 빅테크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후장에 좀 이렇게 밀리는 부분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뭐 장중에 소폭 등락이 있었는데 견조한 상승은 유지되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보합권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0.71%, 3,210포인트, 다시 또 3,200 위에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0.12%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3,200포인트의 근처에 가서 조정을 보이는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는 견조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방산 원자력 반도체 2차 전지 여기 지금 보통 조선방산 원자력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는 조선방산 원자력도 급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목별로 다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뭐 2%, 3%씩으로 좀 움직이고 거기에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도 종목별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아주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그 중에 일부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섹터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 자체는 급등락이 좀 없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살짝 이제 올랐다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지수가. 아침 지수예요. 이게 아침 지수.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중에 그 등락도 별로 없었고요. 네. 네. 아침에 한 2% 오른 거, 3% 오른 건 그냥 장중 내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로 종목들이 많이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도 보면요. 애플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맨 밑에 보시면 세경 하이텍가 상한가 같고요. 하이nem텍도 요즘에 계속 강합니다. 6.6%. 세경 하이테크. 추억의 이름. 네, 제가 추억의 옛날에- 이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옛날에 막 예. 보니까 이 천보, 세경 하이테크, 예. 이녹스 첨단소 예. 한 2, 3년 전에 막 예,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다. 엄청 예. 내가 봤던 종목들. 그러니까 조금 확산되는 거죠. 지금 정확히 예. 짚으셨는데 확산되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18%. 이것도 추억의 예전에 제 히트 쳤던 주식입니다. 네네네. 이런 종목이 좀 급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여전히 응급제 소재 쪽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첨단 소재 22%, 첨보 12% 천보. 이런 게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트리케 원자력 관련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두산 엘러빌리티도 5.5% 올랐고 그리고 풍력 발전 공급 계약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웅이 28%, CS였는데 10%. 가만히 보시면 그냥 조방원 일색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근데 그렇지 않고 보시면은 2차 전지 얘기도 나오고 원자력 얘기도 나오고 풍력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폴더폰 얘기 나오고 네. 이러면서 뉴스에 움직였다. 뉴스에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작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뉴스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스윙 게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급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저희 회사 방송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게릴라식 같다. 여기 막 떴다가 네. 그저 주춤하고 있다가 여기도 막 떴다. 이래서 이걸 쫓아다닐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종목들을 가져가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복잡하게 네. 뭐 이쪽 저쪽으로 지금 뉴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뉴스로 움직일 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섹터가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경우에는 그것만 그냥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뉴스에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됐습니다. 미국은 신고지수 경신 후에 상승 변동성은 둔화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 난항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의 경기 지표 및 기업이익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이 됐는데 요번에 2분기에 팩트셋 기준으로 볼 때 MC분의 순이익이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율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파월 의장이 이름은 대형은행 자본 프레임워크 통합 검토 회의를 하는데 가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파월 의장이 화두이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그냥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말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이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수익률 게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엄청나게 빨라요. 기관들의 액티브 펀드들의 움직임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진짜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한 2, 3일 샀다가 곧바로 팔고 또 사는 그런 거래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관들의 지금 자금을 운용하는 특히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젊어요, 되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강세일 때 그들이 활약이 큽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패시브 자금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 펀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주도주가 뭐냐 그래서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시장 순위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움직임에서 좀 약간 소외되는 경향을 좀 갖죠.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강세이거나 아니면 이제 확실한 주도주가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전력기기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네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순차적으로 계속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 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계속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자동차 별로 안 좋겠죠. 자동차 별로 안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환율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수출 위주의 기업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환율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데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조방원이라고 했던 데들 네. 주가 많이 올랐던 데들이지 않습니까? 얘들은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이익이 따라왔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서로 네. 결이.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더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방원 뭐 전력기기 화장품이 이 5가지가 탑이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 가이던스도 좋아. 그러면 뭐 여전히 뭐 주도주로 계속 가는 거고 바쁘니까 굉장히 기대감은 컸는데 실적은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왔더라. 그럼 이제 실망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쪽에는 그 동안에 특히 전기전자, 가전, 뭐 스마트폰 이쪽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들은 이번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자가 보여줬잖아요. 네.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을 시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어. 또는 여기가 저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를 마찬가지 말씀드리면요. 관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예. 1번, 2번이 이제 관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에는 연기가 없고 고일 관세를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 기본관세 10%를 유지하고 주요국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25%, 일본 25%, 유럽연합 30% 등은 8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소규모 국가들은 10% 기본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는 기본관세 해놓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기본관세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나머지들은 기본관세까지 내려가면서 뭐 10%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미국이 얻어낼 거 얻어내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10% 기본관세를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그것도 용납 못하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러튼 사무장관은 당연히 이제 강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선트 사무장관은 또 다른 결로 얘기했습니다. 무역 합의에서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며 그래서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잘 진전이 됐고 무역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이런 거 수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기보다는 협상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러면 8월 1일 이후에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슨 장관은 또다시 지난번하고 같이 또다시 한 번 더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러튼 장관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노이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뉴스는 뉴욕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인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발표한 건데 관세발 미국 경제의 피해는 2025년 올해 말에 피크를 칠 것이다. 올해 말에 예. 관세로 인한 소비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과 12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추방 정책으로 노동 비용이 증가해서 서비스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의 초기 단계이며 올해는 GDP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실업률은 향후 2년간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그러네요.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로 논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가만히 잘 보시면요 통화 공급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에는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미국 달러화는 약세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버블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산운용사의 보고서의 자료입니다. 이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건 뭐냐면 10년치이고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발 인플레가 있냐 없냐 가지고 막 논의하고 야, 네. 없지 않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없지 않냐. 또는 트럼프 쪽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않은 쪽 얘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여주신 것도 드린 것도 있고 월가에서는 상당 부분 걱정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될까는 가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서 돈을 풀죠. 달러 약세에서 물가 오르죠. 원자재 가격 오르죠. 뭐 통화 공급량 계속 증가시키죠. 이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없다고 했는데 계속 가는 과정에서 이게 닥치는 어떤 순간이 되면 그러면 그래서 자꾸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시는 게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신고수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신고수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걸 걱정해서 지금 내가 뛰쳐나와야 되느냐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는데 대규모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막 돈을 다 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즉 거래를 빨리 해서 내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또 지켜보고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지 트리거가 어떤 건지는 지켜볼 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민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 부분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버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버블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후유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번에 AI의 버블은 1990년 말에 있었던 인터넷 버블보다 더 크다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도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런 걸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 버블을 만들고 있어요. 자본시장은 버블을 만들었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버블이 터지는 걸 두려워서 지금 내가 도망가야 되느냐 그 버블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해야지만 수익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인드가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버블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게 터지면 진짜 박살날 수 있어. 이게 계속 두려우면은 여기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선택이긴 한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자꾸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롱 포지션 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과정은 상당 부분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고점을 향해서 진짜 최고점에서 이 위험한 단계로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정도가 지금 보인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는요. 그리고 미국이 6월에 중국 히토를 353톤을 수입했는데 전월비 660%랍니다. 왜 그랬냐를 설명을 좀 드리면 중국이 히토류 연구자설을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자서 6월 수출이 전 세계 3,188톤을 공급했는데 전월비 1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지난 4월에 이 히토류 관련 수출 허가제를 하면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엔비디아 H20 수출 허가와 연계해서 일시적으로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허가한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막 좋아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6월에는 대규모로 수입을 아예 막 망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부분이 중국이 이 키를 잡고 있어서 진짜 중국도 웬만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의 무역 협상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요.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중국 유학생 우리가 그 미국이 중국 유학생 받아줄 테니 히토리 풀어줘. 그거 하고 나서 저는 히토리가 풀린 줄 알았거든요. 네. 안 풀렸더라고요. 풀렸어요. 예, 그때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럼 H20 보내줄 예, 테니까 예. 히토리 풀어줘. 예, 그래 좀 풀어줄게. 예, 예. 지금 약간 히토리 거의 중국이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거의 뭐 그런 분위기예요 이번에는요. 네. 근데 그때 2018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버텼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텼다는 표현이 네. 굴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히토리 얘기만 나오면 물러서고 그러네요. 이번에 그때보다 히토리가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겠죠. 많이 뭐 쓰이겠죠. 전기차 네. 있고 그때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AI 첨단 기술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훨씬 더 미국 측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점차로 HBM으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골드만삭스 트렌드포스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에이직에 뭐 우리 뭐 약간 저사양에 있는 거는 LPDDR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네. 근데 점차로 고사양으로 가면서 HBM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GPU의 HBM 수요는 23% 증가하는데 에이직 관련된 HBM 수요는 82% 증가하면서 전체 HBM 시장의 33%까지 증가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있고 여기에 누가 더 선점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선두에 있고요. 마이크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브로드컴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AMD에는 지금 협상하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시 부각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실리콘 응급제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응급제 소재들이 상승을 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 뉴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작년에 그러니까 향후에 2035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작년에 10배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 10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전체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서 한 5% 6%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전체 응급제 시장에서 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고. 예, 아주 높지는 않은데 지금보다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수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응급제 시장을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SNE 리서치의 자료인 거예요. 화면은 그냥 여러분 참견을 보시고 뭐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와 항공용 수요가 맞물려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냐? 실리콘 응급제는 기존의 흑연 응급제 대비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4에서 10배 정도 높고 그래서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주행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타가 좀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요 뒤로 갈수록 오타가 좀 생기는 변명을 좀 하면요. 급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시간은 가는데 인터넷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매일 인터넷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기계치라서 안 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답이 없네요. 인터넷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노트북이 아니면 노트북이 증권회사는 보안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인터넷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따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SKT 좀 도와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야 이거. 진짜. 보내지를 못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마음이 무지 급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휴대폰 테더링을 하세요. 테더링 하는데. 예. 휴대폰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휴대폰기에도 가봤고 노트북도 가봤고 다 됐는데 안 돼요? 이게 통신의 문제입니다. 통신의 문제. 여러분 중에 혹시 저 통신업 종사하신 분들 계시면 아니 근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와이파이 다 되는 저거 있잖아요. 아, 뭐 저 우회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위하는 거 말고 네. 제가 딴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네. 저 태블릿. 아, 태블릿. 네. 태블릿은 그런 거 상관없이 쓰잖아요. 아, 태블릿 그쵸. 근데 네. 태블릿은 아마 그 키보드가 호환의 문제가 또 나중에 생겨요. 호환의 문제가 생겨요. 아유, 하여튼 인터넷 그래서 잘 되는 걸로 하나. 약간 변명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겨서 어떤 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뭐 10만 명 이상이 보는 20만 명 보는데 오타를 맨날 내냐 그랬는데 아침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고마운 마음 급한데 네. 중간에 막 하고 있는데 인터넷 끊어버려 버리니까. 네네. 네. 또 얘기 말씀 더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태양광 발전의 97%는 접속대기이다. 아, 한국전력에 나온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얘기가 이게 있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접속대기라는 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5월에 전국의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 용량은 35.8기가와트인데 네. 이 중에 접속 완료는 26.9기가와트가 됐고 8.9기가와트는 접속 대기예요. 8.9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전 9개네요. 그러니까요. 원전 9개가 그냥 네. 멈춰 있는 이게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접속이라는 건 뭐냐면 접속 완료와 접속 대기는 뭐냐면요. 접속이라면 생산한 전기를 개통이 흘려보내서 판매할 수 있는 한전이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8.9기가와트는 전기를 생산했는데 얘를 판매 상태로 보내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장돼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었는데 원래 신재생 없어진다는 에너지는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면 그걸 한전이 사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전에 보내야 되는데 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모든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력망의 그 발전 용량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끊습니다. 안 받아줘요. 네.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망이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저기 들판에다 쫙 깔아놨는데 발전하면 뭐하나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발전해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럼? 네. 네. 그게 전력망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니 근데 태양광 발전이 97% 태양광 발전의 97%가 그러니까 지금 접속 대기 거꾸로 얘기해야 되네요. 지금 8.9기가와트 중에 97%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태양광은 지금 사실상 개점 휴업.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그렇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송전만 부족으로 인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으로 가지지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선도 필요하고 전력 그 송배전 다 필요하고 지금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아 그래요? 네. 난 생각도 아니 그러면 하다못해 뭐 ESS라도 좀 해갖고 그렇죠. 그 맞아요. 네, 저장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해놔야죠. 네, 그래서 지금 ESS 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거 되게 늦었어요. 엄청 늦었죠. 그래서 우리 맨날 우리 미국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ESS 저장 장치를 엄청나게 거기는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네. 이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면서 네. 하려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그 갤럭시 탭 네, 그 5G 통신 되는 거 네. 그거가 있답니다. 압니다 그거. 아 네 그걸로 그 하시면 태비에 태블릿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근데 호환 문제가 호환이 있으시다고.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 호환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거기서 MS 워드로 치면은 여기 보내주면은 여기서는 탭이 아니고 PC면 PC 버전이면 네. PC 그거는 PC 버전이 아니에요. 갤탭이 아 워드 자체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 아.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일 근데 통신 문제라서 거기서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일단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보안 때문에 그 재밍을 자꾸 하나? 네? 그 사무실 인터넷은 좀 뭐 이렇게 자꾸 뭐 누가 이렇게 방해를 좀 하나? 우리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증거사는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서 여기서 하면 되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TSMC가 아까 이 공유자님 잠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만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신으로 얘기를 하고요. 9번 뉴스를 가져오면서 제가 요거를 그냥 넣습니다. 9번 뉴스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TSMC의
인하로 공정 뭐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속도보다는 내실을 다지려고 한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TSMC와 수율 자체가 열이이기 때문에 TSMC의 경쟁이 너무 과격하게 그쪽에 해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3, 4년 정도의 장기 경쟁을 대비하면서 하반기에 내놓을 이나노 공정에서는 수율이 열이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성능을 개선하고 대신 수율이 약간 열이에 있으니 좀 싸게 가성비로 대응을 해서 생산 능력 확대보다는 보수적으로 수요가 생기는 데에 수요에 맞춰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1.5나노 투자한다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이건 연기하고 네. 지금 수요자들이 지금 하반기에 있는 게 애플 2나노 AP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퀄컴, 엔비디아, AMD 물량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가격과 그리고 성능 개선 좀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실을 다지면서 가면서 기술 개발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고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네네. 뭐라고 예전에 얘기했냐면 TSMC 되게 코팡이 쳤어요. TSMC 금방 쫓아간다고. 자기는 우리가 일이 금방 한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바꾼 내용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는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고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요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뉴스, 이런 트윗이나 이런 보면은 인상 깊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인데요. 2025년 올해 7월 21일 따끈따끈한 네. 걸 올렸습니다. 요거 이제 해석은 그냥 우리 AI로 해석을 다 하는 거고요. 요 워딩은 딱 세 글자를 여기다 세 줄을 써놓은 거예요. 1번 리지스트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AI를 거부해왔다. 2번 디나이얼했다. 나는 부정 속에 살았다. 3번 이제 시작이다. 이제 게임 시작이다. 이렇게 세 줄을 딱 넣었어요. 세 줄을 딱 넣었어요. 무섭네. 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충격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AI 시대를 가는데 뒤처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딱 얘기했다라는 오픈 거는 AI도 같이 만든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의 본격적인 AI 경쟁 진입의 의지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전면적인 의지 표정이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세 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테슬라 주가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업계가 네. 어마어마한 경쟁으로 가겠구나. 최근에 그 XAI에서 자본금 조달하려고 스페이스X에서 XAI 투자한다고 하고 네네. 테슬라도 그 XAI에 투자할지 우리 주주들한테 물어본다고 네네. 이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돈 모아서 시작해 봅니다. 약간 네. 그런 신호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도 많이 하지 않았나? XAI도 있었고, 그쵸. 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사실 AI로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마어마 서버도 뭐 데이터 서버 같은 것도 그렇죠. GPU도 네. 엄청 샀잖아. 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네.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다 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이 난 여태까지 너무 부정하면서 거부해왔어. 난 이제 시작할 거야. 와. 진짜 이분도 정말 이슈 메이킹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네. 이제 AI 본격 참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할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프로 TV에서 또 장우석 부사장님, 김현우 소장님 이 두 분 정말 장우석 부사장님은 진짜 그 장비디아. 네, 엔비디아의 전설이시죠. 네, 그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은퇴 파이어 금융소득 만들기 강의를 이제 이분들이 합니다. 네. 요거 이거 보시려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하나 원큐 ETF 한 주만 매수해도 네. 이게 이제 원래 유료 강의인데 그거 원래 유료가 19만 9천 9천 원 원인가요? 그랬는데. 굉장히 좀 비싼 유료 강인데요. 네, 근데 그거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 ETF 한 주 매수하고 바로 은퇴 파이어 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보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아래 보시면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